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변호사 김정주입니다. 산재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부터 보상까지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라는 오해입니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청구를 해야 보상을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친 분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행동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적인 진실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치료비 외에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병원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하지 못한 손해를 보전하는 휴업급여는 다릅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지급되고 그 전제 조건은 일을 못한다는 의사의 소견입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핵심인데 휴업급여를 받기 위한 소견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양식에 맞게 의사가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실제로 공단에 제출되는 서류는 의사의 판단과 의견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별, 병원별 편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산재 처리를 진행하는 방식이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마다 다를 수 있고 심지어 같은 지역이라도 병원마다 의사마다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이제 종결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최종치료병원이 후유장애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산재 보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큰 금액이 걸려 있는 것은 바로 후유장애 급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산재는 자기가 치료받은 마지막 병원에서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택의 중요성이 있는데 만약 큰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집 근처의 작은 병원으로 옮겨 통원치료를 다니다 종결을 앞두고 있다면 그 작은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냐면 후유장애 진단 시 어떤 의사는 후유장애가 있다고 써줄 수도 있고 어떤 의사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어떤 병원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종결하는지가 휴업급여 기간과 후유장애 유무 및 등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셋째, 공단은 보상을 더 받으라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알아서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공단은 법률과 규정에 따른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기관입니다. 공단 직원은 휴업급여를 더 많이 받기 위해 필요한 주장이 무엇인지, 후유장애 진단을 위해 주치의에게 어떤 점을 어필해야 하는지 등을 직접 안내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산재보상은 돈을 받을 사람이 스스로 법적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알고 어떤 병원과 의사를 선택할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어떻게 청구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만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는 청구하는 자에게만 권리가 주어집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주 변호사였습니다.